검은 한복을 입은 영자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렀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사람이 죽으면 미움도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울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영자를 보았다. 영자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조문 가시는 건가요? 예, 가까운 분이신가 봅니다. 남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영자는 핸드백을 열어 낡은 초대장을 꺼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고 김기석 발인 마이너스 2025년 11월 5일 마이너스 유족 1동.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초대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세브란스 장례식장 맞으시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며칠 전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영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영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자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김기석 씨, 그 이름에 영자의 몸이 굳었다. 김기석 씨의 가족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가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상가요? 김기석 씨가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뻔했다. 물이 바닥에 튀었다. 그렇습니까? 장례식이 모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3층 301호입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시는 겁니까? 유언에 전처분께 꼭 연락드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그거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이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오실 수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면이 흐려졌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았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문득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민준의 결혼사진, 지혜의 졸업사진, 손주들 사진. 그 어디에도 기석은 없었다. 김기석.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린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날 밤 영자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영자와 기석의 웨딩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때는 행복했었지. 다음 페이지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민준 그리고 지혜. 가족 사진들. 놀이공원, 바닷가, 집 앞. 영자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네 식구가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를 뒤집었다. 기석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3년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가족 영원하자.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원하자고. 약속했잖아.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30년 전 1995년 봄. 젊은 영자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기석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왔어.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기석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국 끓여놨는데 한 그릇 드시겠어요? 됐어. 배 안 고파. 기석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불안한 얼굴로 따라 들어갔다. 당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이상해요. 기석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영자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 할 말이 있어.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요? 기석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집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영자가 뒤로 휘청거렸다. 다른 사람이요? 회사 후배야. 6개월 전부터. 6개월이나. 6개월 동안 당신은 날 속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가 다가갔다. 미안하면 다해요? 나랑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비는 보낼게. 생활비? 생활비가 문제예요? 당신은 지금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고 싶어. 기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영자가 얼어붙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하지만 내 마음도 어쩔 수가 없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나는 당신이 싫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냥 지친 거야. 지쳤다고 가족을 버려요? 민준이랑 지혜는요? 애들은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영자가 무릎 꿇었다. 제발 가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기석이 외면했다.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영자가 매달렸다. 놔줘, 영자야. 기석이 손을 뿌리쳤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잠시 후 거실. 기석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민준과 지혜가 엄마 뒤에 서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다. 아빠, 정말 가는 거예요? 민준이 울먹였다. 응. 미안하다. 기석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싫어. 아빠 가지 마. 나 잘할게. 지혜가 소리쳤다. 지혜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혜야, 놔줘. 기석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혜야, 그만해. 민준이 동생을 떼어냈다. 나? 아빠 보내면 안 돼. 지혜가 오빠에게 소리쳤다. 영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영자야. 기석이 영자를 보며 말했다.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문 나가는 순간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석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지혜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희 아빠 몫까지 다 할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 사람은 포옹한 채 울었다. 그해 여름. 한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작은 세탁소. 영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셔츠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영자 씨, 잠깐 쉬었다 해요. 너무 무리하면 몸 상해요. 세탁소 주인이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다 끝내야 해요. 영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요? 먹죠 뭐. 영자가 힘없이 웃었다. 혼자 애 둘 키우느라 힘들죠? 네. 그래도 힘내요. 아이들 다 크면 좋은 날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눈물을 참았다. 그날 저녁 시장. 영자는 장을 보고 있었다. 가방에는 야채 몇 개뿐이었다. 정육점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고기를 보고 있었다. 어서 와요. 뭐 필요해요? 정육점 주인이 말했다. 삼겹살 얼마예요? 영자가 망설이며 물었다. 100g에 500원이에요. 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다음에 올게요. 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집 부엌. 영자는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를 넣었다. 민준과 지혜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또 라면이야? 친구들은 다 저녁에 고기 먹는데. 지혜가 말했다. 미안해. 이번 달만 참아. 엄마가 다음 달에는 꼭 고기 사줄게.
영자의 표정이 미안했다. 나는 라면 좋아.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 동생을 제지했다. 민준아. 고맙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먹어요. 민준이 밝게 웃었다.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다. 영자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밖에서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흘렀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힘도 없어. 살기도 바쁜데. 영자는 베개를 얼굴에 댔다. 소리 없이 울었다. 영자는 창밖을 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이에요. 택시기사가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보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얼마예요? 1만 5천 원입니다. 영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 로비. 영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보였다. 국화향이 가득했다. 안내 표지판에 여러 고인의 이름들이 있었다. 고 김기석 3층 301호. 영자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30년 만이구나.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영자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랐다. 숨이 찼다. 2층, 3층. 3층에 도착한 영자는 난간을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301호 앞. 영자는 문 앞에서 멈췄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다. 박수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김영자 씨이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였다. 두 여자가 서로를 보았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영자가 짧게 대답했다. 수진이 먼저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 들어갔다. 관이 놓여 있고 영정 사진 속 기석이 미소 짓고 있었다. 흰 국화가 가득하고 향냄새가 진했다. 영자는 영정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은 예전 그대로였다. 이게 당신이었구나. 30년이 이렇게 사람을 늙게 만드는구나. 영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영정 앞에 섰다.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다. 폐암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판정받고 6개월 투병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파했어요.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의식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엔 정신이 돌아왔어요. 영자가 수진을 보았다. 그때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영자야 미안해라고 계속. 수진의 목이 메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도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두 여자가 서로를 보았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 영자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를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유언 때문만은 아니시겠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맞아요. 유언도 있었지만 제가 알고 싶었어요. 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영자가 차를 내려놓으며 수진을 보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제 곁에 온전히 있지 않았어요. 항상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있던 곳이 당신 옆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영자를 보며 말했다.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솔직히 원망했어요.
헤어진 부인을 30년이나 잊지 못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념일마다 명절마다 그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위로 받으러 오신 겁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요, 제가 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러 왔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고 있었다고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은 끝까지 당신이었으니까요. 영자는 말없이 앞을 보았다.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죽는 순간까지 이름을 부르는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용서한 적 없어요. 영자가 쓸쓸하게 말했다. 알아요. 30년 동안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지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안 그래요? 영자가 수진을 보았다. 지울 수 있었으면 오늘 여기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린 둘 다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당신은 미움으로, 전 기다림으로. 영자가 수진의 손을 보았다. 그 손도 주름투성이었다. 당신은 행복하셨어요? 그 사람과? 수진이 긴 침묵 후에 대답했다. 가끔은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웃을 때. 그때만큼은 행복했어요. 당신은요? 처음엔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10년은요? 영자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가 그립나요? 아니요. 그립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싶어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영자는 다시 영정 앞에 섰다. 혼자 조용히 기석을 보았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자가 작게 말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30년 전에 미안했으면 그때 돌아왔어야죠.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떠난 그날 난 매일 밤 울었어요. 베개가 젖도록.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미워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살기도 바빠서. 근데 이상하게 오늘 당신 얼굴 보니까 미운 게 아니라 그냥 허무하네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보았다. 편히 가세요. 장례식장 주차장 해질녘. 영자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차장을 걷는 영자. 휴대폰이 울렸다. 응, 아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응. 괜찮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혼자 좀 걸을게. 집에서 기다려라.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통화를 끊었다. 한강변 산책로 저녁. 영자는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영자는 벤치에 앉았다. 30년 전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진짜로 죽으니까 뭔가 이상했다. 영자는 가방을 열었다. 수진이 건넨 봉투를 꺼냈다. 김영자님께. 영자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사진을 먼저 보았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편지를 폈다. 기석의 손글씨. 편지를 읽는 영자. 기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영자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버렸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30년 동안 참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이와 지혜가 어떻게 컸는지 나는 모른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바보 같은 사랑이었다. 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아는 사랑. 영자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남은 인생은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망친 세월이 너무 길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하염없이. 석양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바보야,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영자가 흐느꼈다. 영자는 사진을 보았다. 행복했던 시절의 두 사람. 우리 정말 사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영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다. 거실에서 민준, 지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일어났다. 응, 괜찮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 많이 우셨나 봐요. 응, 좀 울었다. 엄마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너희 아버지 재혼한 부인을 만났다. 영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 여자를요? 지혜가 놀랐다. 응, 박수진이라고 하더구나. 어떤 분이셨어요? 은지가 물었다. 외로운 사람이었어, 나처럼. 영자가 생각하며 말했다. 영자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것도 받았어? 이게 뭔데요? 민준이 편지를 보았다. 너희 아버지가 쓴 편지야. 읽고 싶지 않아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억지로 읽으라는 건 아니야. 엄마는 읽으셨어요? 응,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영자가 잠시 침묵했다. 지혜가 코웃음 쳤다. 30년 만에 그 말이라니 우습네요. 지혜야, 전 먼저 들어갈게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혜가 일어섰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혜가 아직 많이 상처받은 거예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은지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좀 후련한 것 같아. 영자가 웃었다. 후련하시다고요? 응,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영자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한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고 김기성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언이요? 네. 김영자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법무법인 정의 다음 날 오후. 깔끔한 사무실. 영자는 변호사 이한수 앞에 앉아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고 김기성님께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수익자가 김영자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혼한 사이인데요. 영자가 놀랐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되는데요? 2억 원입니다. 이한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영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2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대체? 영자가 멍하니 말했다. 고인께서 5년 전에 수익자를 변경하셨습니다. 재혼 부인에서 전처분으로요. 왜요? 왜 저한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영자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앞에는 변호사가 건넨 편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기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보험금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놀랐지? 나도 이 결정을 하는데 오래 고민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 돈은 내가 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다. 너와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는 내가. 이것밖에 줄 수 없어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며 살 동안 나는 편하게 살았다. 그 죄값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부디 남은 인생은 편히 살아다오.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영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했다. 영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영자가 흐느꼈다. 영자는 한참을 울었다. 영자, 민준, 지혜, 은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엄마한테 응, 얼마나 되는데요? 이어. 지혜와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다. 2억이요? 어머나. 은지가 놀랐다. 그 사람이 왜 엄마한테 그런 걸? 이 편지도 남겼더구나. 영자가 편지를 보였다. 민준이 편지를 읽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혜가 물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고생한 거 알고 있었다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알면 뭐해요? 떠나놓고서. 지혜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지혜야, 엄마는 그 돈 받을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응, 받으려고. 왜요? 그 사람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일어섰다. 지혜야, 앉아라.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전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준 돈을 왜 받아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니까.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미안하다는 마음, 사랑했다는 마음. 그런 마음 필요 없어요. 지혜가 소리쳤다. 지혜야, 진정해. 민준이 말했다. 오빠는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것도, 엄마가 혼자 고생한 것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난 일이라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야, 엄마 얘기 들어봐. 영자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너희 아버지를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화가 나. 그럼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 놓아준다고요? 응. 30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산 게 너무 지쳤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영자는 지혜를 안았다. 지혜야, 엄마는 더 이상 과거에 살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혜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엄마 저도 아빠가 미워요. 알아, 미워해도 돼. 그건 내 감정이니까. 영자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서는 안 돼. 지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영자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 밝은 표정이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보았다. 가방에서 기석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사진을 찢었다. 조각조각. 조각들을 강물에 흩뿌렸다. 바람에 날려 강으로 떨어졌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영자는 일어나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6개월 후. 여행사 안. 영자는 민준, 지혜, 은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엄마, 진짜 유럽 여행 가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응,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영자가 밝게 웃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지혜가 걱정했다.
패키지 여행이야. 가이드도 있고.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은지가 웃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남은 인생은 내 거니까. 엄마 행복하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준과 지혜가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